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월 18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에서는 그 골드만삭스의 어닝 쇼크 때문에 다우가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마이너스 1.14%. 반면에 이제 나스닥은 플러스 0.14, 그러니까 강보합으로 끝났고, S&P 500은 마이너스 0.20이니까 양보합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 코스피는 뭐 출발이 그래서 보합권에 출발을 했지만 역시 그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어제랑 좀 오늘 흐름이 비슷해요. 계속해서 매도를 늘려가면서 지수는 계속해서 하락을 했고 장중에는 뭐 거의 1% 가깝게 마이너스 0.95%까지 밀렸습니다만 이제 오후 들면서 어제랑 비슷하게 외국인들이 그 매도량을 축소시키고 급기야는 어제랑 똑같이 동시효과 때 한 500억 이상 또 샀어요. 근데 이제 주로 개인하고 기관이 이제 파는 물량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려서는 안 산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사고 싶은 종목은 사는데 낮은 가격에 깔아서 그래서 이제 그 동시효과 때 낮게 깔린 있는 물량 싹 이렇게 걷어가는 이제 그런 거를 오늘 또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725억을 순매수했고요. 결과적으로요. 기관은 2,154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은 1,488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368.32포인트로 어제보다 0.47% 그래도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끝에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섰지만 지수는 올리지 못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올리면서까지 살 필요는 없다고 느끼는 것 같다. 외국인들이 지금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시장도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지만 코스닥은 오늘 이제 뭐 상승 하락 이거를 계속 반복했는데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머물렀던 시간이 더 길었었고 오후 들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색깔은 큰 폭은 아니지만 상승 쪽에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주 그 5일 이동 평균하고 끈질기게 오늘 이제 힘겨루기를 했는데 5일 이동 평균선을 넘어서지는 못했어요. 어제 이제 5일 이동 평균선 밑으로 내려오고 오늘 이제 회복을 못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21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228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237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11.75포인트 어제보다 0.29%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가 5일 이동 평균선이 2378포인트 부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코스피도 5일 이동 평균선을 지켜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연 이틀 주가 지수는 이제 뒷걸음질 치는 그런 현상을 보여서 내일 또 미국 시장 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시장이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특별한 그게 아니라. 그래서 뭐 자율 반등이라도 나온다 하더라도 좀 재정비의 시간은 좀 필요로 하다. 내일 좀 이렇게 주가가 튀어 올라도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오늘 하루 종일 그 5일 이동 평균선이랑 힘겨루기를 했는데 결국 뭐 내일도 추가적인 하락이 만약에 이어지면 코스닥도 조금 숨고르기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일단은 이제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환율은 제가 어제 환율을 잘못 읽어드렸어요. 예. 수치를 읽다가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늘은 잘 읽어드려야죠. 1237원 40전. 그래서 어제보다 1원 30전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줄곧 4원 이상 이렇게 오르다가 끝에 가서 종가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 이제 시장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오늘 이제 N 달러는 131엔이 넘어섰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아시면 니케이가 2.5% 이렇게 급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조금 뒤에 시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죠.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시가총액 상위에서 보면 삼성바이오, LG화학, SDI 이 2차전지하고 이제 바이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 빼고는 다 샀어요.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98억이나 샀는데 어제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어제 빠진 거에 비하면 오늘 이제 보합에 끝냈으니까 보합까지 일단 어저께 이제 확인할 수 없는 루머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 빠진 거 이제 다시 돌아온 거를 제외하면은 역시 2차 전지가 오늘 이제 힘을 못 썼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는 157억 샀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51억 샀습니다. 외국인들이. 반면에 이제 기관은 모조리 팔았어요. 기관은 오히려 삼성바이오 15억 산 거를 제외하고는 포스코 홀딩스까지 랭킹으로 전부 팔았습니다. 네, 전부 팔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네이버 92억, 카카오 51억 순매수를 했고요. 현대차 28억 샀고 기아 51억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뭘 아실 수 있냐면 외국인들이 올려서는 안 산다. 근데 이제 관심이 있어서 계속 사모으는 종목들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 어저께 급격하게 빠진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고는 그 2차 전지 쪽은 조금 이제 사는 쪽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뭐 저가 항공이 그건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관광객 증가,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노선 확대, 중국 이제 리오프닝 때문에 그런 거 기대해서 오늘도 이제 저가 항공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지능형 로봇, AI 로봇하고 그 챗봇, AI 챗봇, 그 챗 GPT 이렇게 어제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서 블룸버그 속보를 보내드렸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있죠. 거기서 오픈 AI 서비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고 또 우리 KT가 초대형 초거대의 AI 서비스를 국내에도 상용화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해서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AI 로봇주들도 오늘 역시 상승했어요. 언젠가 제가 투자스쿨에서 각전주로 한번 작년에 소개시키던 로보티스 기억나실 거예요. 갖고 계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 제가 오늘 이제 보니까 한 40% 올랐네요. 그래서 뭐 이것도 뭐 매매 원칙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40%면은 뭐 많이 먹은 거죠. 그러니까 뭐 좀 줄일 분은 줄여 나가셔도 될 것 같고 이슈가 하도 없어서 계속 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매매 원칙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그때 각전주로 사신 분 계시면 그분들은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가 또 오늘 이게 이제 CES 2023 트렌드가 발표됐는데 메타버스를 주요 키워드로 선정했다. 이제 이런 얘기 때문에 메타버스. 또 서울시가 메타버스 서울이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래서 일부 행정 업무에도 이거를 제공한다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뭔지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이제 드래곤플라이에서 ADHD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 그냥 우리가 이제 ADHD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를 치료하는 디지털 치료제 그러니까 이제 메타버스로 이용해서 그거를 이제 치료하는 그거 개발이 또 부각되면서 오늘 그런 종목이 좀 올랐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별 종목으로는 이지케어텍 같은 경우는 카카오 헬스케어가 이지케어텍의 3사 배정 유상증자 99억 이게 선정되는으로 해서 오늘 또 그것 때문에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이제 뭐
단기 반등 후에 나타나는 이틀 연속의 숨고르기 조정을 보인 그런 날이다. 이렇게 이제 특징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보면 미국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 시장도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이제 들어갔다. 이제는 이제 실적 시즌으로 실적의 터널로 이제 시장에 들어간 거예요. 쭉 달리다가 이제 터널로 쓱 이 실적이라는 터널을 이제 지나가야 돼요, 당분간. 근데 이제 어제 뉴욕 시장에서 골드만삭스의 어닝 쇼크로 해서 무려 6.4%나 빠졌잖아요. 근데 또 반면에 모건 스탠리는 또 실적 호조로 또 5.9%랑 오르고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실적에 따라서 시비가 엇갈리는 그 거의 그 미러 트레이딩, 그러니까 실적하고 거울같이 움직이는 그 외신 보니까 표현을 그렇게 했던데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본격적으로 실적 갖고 뭐 얘기를 하려면 아무래도 설 연휴가 지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설 연휴가 지나면 우리도 이제 본격적인 그 실적 시장에서의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을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뜻하지 않았던, 어제 이제 골드만삭스 같이 뜻하지 않았던 실적 쇼크가 이렇게 탁 발표가 되고 뭐 이러면 이게 나올 때마다 시장이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수급 상태가 좋고 막 그런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한번 반등했다 그랬지 않아도 반등이 숨고르기에 들어가던 찰나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 해당되는 종목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주변에 있는 막 동업종을 막 같이 끌고 내려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이게 쉼 없이 계속 나타날 거다. 그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은 이런 거죠. 여러분 아시지만 오늘 이제 그 일본은행, BOJ가 오늘 일드 커브 컨트롤 그 폭을 더 늘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오후에. 그래서 니케이는 큰 폭의 2.5%가 넘는 상승을 한 거예요. 니케이가 일본 증시는 상승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얘기가 많았잖아요. 0.5%, 그러니까 일드 커브 컨트롤 폭을 0.5% 용인하느냐, 0.75를 하느냐, 아니면 아예 그냥 이거 포기하느냐, 제한 자체를 포기하느냐, 뭐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보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0.5였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근데 그대로 하겠다니까 그냥 0.5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엔화가 약해지고 달러가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엥 달러 환율은 다시 131엔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우리는 이제 그 엥하고의 관계도 있으니까 우리도 환율이 떨어지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떠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0.75로 이번에 뭐 늘린다는 말도 있었고 포기한다는 말인데 뭐 포기하면은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그 걷잡을 수가 없죠. 금리가 막 올라가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뭐요? 채권 시장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좀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은행이. 그 다음에 뭐, 인플레이션은 또 어떡할 거고요. 그러니까 막 아주 골치 아파요. 일본도. 그래서 뭐, 그냥, 안 바꾼다, 그대로 한다. 이렇게 이제 오늘 얘기가 됐죠. 그대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 효과는 금리 인상, 그러니까, 일드 커브 컨트롤 폭을 높인다는 거를, 그거는 금리를 인상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죠. 금리 인상하면 주가 빠지죠. 그거를 이제 기대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대로 놔둔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본 증시는 오르고, 엔 달러 환율은 다시 올라가고, 엔화가 약해지고,
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오늘 하루 종일 있다가 끝에 이제 장 끝날 때는 어제 이제 그 요새 외국인들이 하는 것처럼 어제처럼 동시효과에 밑에서 걷어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 해서 지수는 그래도 많이 회복을 못 시키고 마이너스 11포인트 정도로 그나마도 다행이지만 그렇게 이제 오늘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급격히 줄이고 결과적으로는 727억을 순매수한 걸로 났지만 그거는 뭐예요? 동시효과 때 그냥 밑바닥에서 걷어가서 수치상으로만 그렇게 나온 거다. 그래서 지수는 올리지 못했다. 뭐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 이제 우리 또 제가 그동안 이유 중에 하나로 듣던 이제 둔촌주공 그거를 뭐 정부가 이제 거의 1월 3일 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둔촌주공 때문에 한 거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정도에 그 둔촌주공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제 부동산 관련된 PF를 포함해서 그 부동산에 관련된 건설이 뭐니 이제 이런 쪽이 무너지면 이제 걱정이잖아요. 그쪽에 이제 자금 경색이 일어나면.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뭐 다 끝났다. 이제 뭐 정부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제 쉽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사실 내상은 되게 세게 먹었죠, 지금. 근데 이게 1,400호가 계약 포기라며요. 그러니까 30%가 미달된 거라며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한 5배수로 다시 좀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도 제가 이제 그래서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아는 부동산 전문가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그러니까 한 뭐 3, 400채는 그래도 결국은 일단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이게 부동산 시장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뇌관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이게 뭐 부동산 이게 아니라 그게 자금입니다, 여러분. 자금 시장이. 그러니까 뭐 이 둔촌에 해당되는 거는 허그에서 보증서서 뭐 이렇게 돌린다고 그러지만 저 지방에 그냥 영세 건설사들은 뭐 누가 그거 돌봐주겠어요. 그러면 뭐 거긴 좀 심각한 거죠. 이게 둔촌주공이 이 정도면 그런 거. 또 이제 뭐 여러분 잘 뉴스에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란 외교부가 또 이제 노골적인 불만을 또 뭐 토하고 그냥 어수선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뭐가 있는 것처럼 빵 하고 이렇게 가기가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시장이 그렇게 빵 치고 나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뭐 이게 올 들어서 뭐 한 며칠 오르니까 또 뭐 바닥은 이제 끝났다. 뭐 간다 이랬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섣불리 먼저 생각해서 하지 마시자 하는 게 제 얘기예요. 적어도 올해는 그런 시장 없다. 그리고 이제 설 연휴가 앞으로 다가왔는데 연휴 앞두고 시장이 좋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다가 내일 목요일인데 목요일은 전통적으로 장이 좀 어려워요. 그게 이제 뭐 위클리 옵션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오늘 보니까 자꾸 그 옵션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낮은 쪽에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진 쪽에 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뭐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내일 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지금 뭐 그래요. 그러니까 설 연휴를 앞두고 나서 시장이 뭐 커다란 변동이 있다 그렇게는 못 봐요. 내일 이제 미국이 뭐 어떤 이유를 대서 또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뭐 어디서 나온 또 뭐 어떤 수치 갖고 뭐 이렇게 반등을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긴 좀 어렵다. 그래서 지금은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그냥 시장 흐름을 보면서 뭐 이슈가 이게 뜨면 나 오늘 이거 쫓아가고 뭐 AI 이거 로봇 이거 막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그것들이 움직임 중에 이게 매매 원칙에 입각해서 그 매매 원칙이 주는 시그널만 따라서 가는 거 그렇게 해서 연휴를 맞는 거 이게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황 정리 끝내겠습니다.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스쿨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간결하다, 쉽다, 치우침이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공 투자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